안녕하세요.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별별연구소 TV 준영 아빠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별별연구소 TV인데 오늘 방송 역시 건우 아빠인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힘 한번 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별별연구소 TV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아픈 이야기지만 꼭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라서 많이들 봐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지인분들께 소개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사무장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지만 또 힘들고 아픈 내용이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그 해경 1, 2, 3정 그 김경일 정장의 재판 네. 그리고 수사나 기소조차 하지 않은 그 항공 구조 세력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참사 당시에 그 지휘본부 역할을 했던 해경 삼천구함 그 삼천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네, 좋습니다. 뭐 다만 등장 인물들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뭐 다른 판결문 시리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수사 기소 시리즈하고 좀 혼동이 되니까 오늘은 인물 중심보다는 당일 삼천구함에서 그 발생했던 상황들,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꼭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들, 이런 일들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정말 화수분처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간략하게 좀 골라서 몇 개 좀 해볼게요. 열도 많이 받겠죠? 네. 삼천구함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기본권인 생명권이 묵살당했는지, 그리고 수습 상황에서 한 해경들의 황당한 짓거리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게 됐네요. 근데 절대 구조 상황 아닙니다, 여러분. 수습 상황입니다. 먼저 삼천구함은 삼천토급 경비함이라 해서 이름이 삼천구함입니다. 하이브리드로 만든 최초의 또 경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설도 괜찮은. 삼천구함은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전파받고 참사역에 11시 40분에 도착합니다. 이건 항박일지에 나와 있는 기준이고요. 도착과 함께 OCC, 즉 현장 지휘함으로 지정되어서 참사해역에서 수색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머물고 있던 배입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잘 모르시는 삼천구함에 따른 비사도 또 있는데 말씀드릴까 싶네요. 비사라. 뭘까요? 그 비사가 사실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그런 비사 이런 거라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말 못할 오늘의 비사가 뭘지 참 궁금한데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게 너무 많아서 말 못할 비사들도 많은데 솔직히 좀 이거는 좀 언론에도 잠깐 나갔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와서도 정신 못 차리던 해경이 했던 짓거리인데 2021년 7주기 7주기 전에 우리가 가족들이 이제 참사해역에 방문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기 때마다 하는데 그날 해경이 삼천구함을 된 거예요. 삼천구함 타고 갔다 오라고. 우리 가족들 전부 거부하고 해경 본청장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공식 항의하고 참사해역 방문이 취소된 사건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매년 주기가 되면 우리 그 가족들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냈던 그 참사 해역을 찾지 않습니까? 그쵸? 다녀오는데 그러니까 참사 주기에 삼천구함을 타고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었던 그곳에 갔다 와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거 완전 미친 엑스들이네요 이거. 근데 말입니다. 이 해경이 이 삼천구함이 어떤 배라는 것인지 모르고 개념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한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한 걸까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의도적인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하지만 미친놈들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미친 X간이 미친놈들. 저들이 밝힌 이유는 3015함하고 교대 근무여서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이게 뭐 표면적인 이유인데 글쎄요. 그냥 우리 유가족이 싫은 거겠죠. 많이 뭐 그냥 싫었을 겁니다. 그냥 우리 그냥 아무 배나 타고 갔다 와라. 뭐 그때 걸린 배가 하필 삼천부함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던 거네. 이게 뭐냐면 제가 뭐 잘 아시겠죠. 위원장의 이제 가족협의 위원장 하면서 이게 해경 본청장한테 제가 직접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네. 너희들이 저지른 짓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참사하길 가는데 너희들 배를 대라. 그래야만이 너희들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반성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요청한 건데 뭐 피해자를 배려하는 마음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냥 뭐 하기 싫은 일 시키니까 형식적으로 뭐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겠죠. 네, 그렇겠죠. 뭐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뭐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다 보면 삼천구함을 이야기하다 보면 참사 당시 현장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 즉 수색 지휘본부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해경 삼청장이 주로 거기에 이제 투입돼 있었죠. 자, 소장님 그러면 4월 16일 참사 당일 네네. 이 처음 현장 그 대책 회의, 네, 그렇죠. 그 대책 회의도 바로 그 삼천구함에서 그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삼천구함이 뭐 사참위에서도 뭐 수사 일을 했었지만 이 경비니를 헬기가 아닌 다른 그 소형 경비정으로 무려 3번이나 걸쳐서 그렇게 갈아태워 가지고 병원에 보냈던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첫 대책 회의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해경 본청장이 주재하는 공식 회의가 참사 당일 오후 3시 40분에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14시 10분까지 한 것으로 이제 작성은 돼 있어요. 회의 문서는. 근데 회의 주제를 배에 갇혀 있는지 모를 회의 내용은 배에 아직 세월호 안에 갇혀 있을지 모를 그 생존자를 구하는 것, 그리고 또 세월호를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침몰하지 않게 하느냐, 또 그리고 사망자의 수습,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사망자 유실, 수색 등 유실이 큰 아주 문제였죠.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회의였는데 이 회의는 단 5분 만에 끝이 납니다. 네? 5분 만에 끝난다고요? 이게 정말 뭐 초스피드 회의입니까? 아니 그럼 1분 1초라도 허비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 빨리 움직이려고 빨리 그 회의를 끝냈던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그러네요. 예. 상황이 아주 우습게 돌아갑니다. 예. 잠시만요. 욕 좀 참으려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당시 현장에 모일 수 있는 해양 구조 전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빨리 모일 수 있는 해양 구조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정치인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치인들, 그리고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급히 삼천구함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해경 본청장을 기다리죠. 네. 그리고 김석균 해경 본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러 도착을 합니다. 네. 그리고 회의 시작하고 5분 후에 김석균 청장이 전화를 받기 위해서 회의실 밖으로 나가죠. 예. 그리고 회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무슨 뭐 급한 전화였었나 보죠? 뭐 가령 세월호에서 뭐 생존자가 발견됐다든가 아니면 무언가 아주 희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 청와대에서 온 전화 받으려고 청와대요. 회의가 끝난 겁니다. 뭐 박근혜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이건 확인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국민 304명이 죽었는지 또 살았는지 이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되고 더군다나 세월호가 더 이상 침몰하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 혹시 모를 그 유실자 수색이 진짜 중요한 건데 뭐 회의를 달랑 박근혜 청와대의 전화를 받으려고 끝냈다는 건데 그게 더 중요했다 뭐 이런 거네요.
야, 이거 뭐 정말 이렇게 XX들 참아요. 욕. 지금 지금- 열받으시는 건 아. 조금 급하고요. 좀 이따 또 열 더 받는 일이 있어요. 그 네. 회에서 우리가 방송했던 그 저번에 방송했던 에어포켓의 존재 여부, 에어포켓. 예. 네, 그다음에 생존자의 존재 여부, 예. 그리고 실종자들의 유실 방지, 그리고 세월호를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할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양할 방법 등에 대해서 초기 결정을 하려는 모임이었거든요. 그 인원들이. 네. 그 자리에 그 회의 인원들이 깜짝 놀랐죠. 일종의 이 인원들은 테스크포스 형식의 그 회의였던 거예요. 네. TF라고 하죠 대부분 네,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초기 결정을 못하고 끝나는 바람에 네. 말씀드렸던 모든 사안들이 전부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상황들을 보시면 왜 모인 거예요? 그거 결정하려고 뭐였는데 그게 끝나버렸으니까. 물론 초기 결정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초기 결정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개념 정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 방향성 이런 걸 예, 나올 수 예.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회의인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공식적인 문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시 10분까지 회의한 걸로 작성이 돼요. 이거 공문서 위조예요 이거. 5분 동안 한 응. 회의를 4시 10분까지. 예. 이게 3시 아까 말씀드렸죠. 3시 40분에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당시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네. 5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고 했어요. 이건 참석자들한테 회의 직접 참석한 사람들한테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자, 소장님. 네. 이유는 이 고작 청와대의 전화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청와대에서 전화한 그 내용이 뭐였죠? 뭐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 없이 전력을 다해서 구해라. 뭐 이런 거였던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제가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런 내용이었다면 회의를 계속 이어가겠죠. 네, 그렇죠. 근데 4월 17일 그게 박근혜가 상식이죠. 예.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참사 현장을 그러니까 삼천구함을 방문한다. 네. 그 진도 체육관에도 간다. 진도 이제 지역. 그 네. 의전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여기서도 의전 타령이에요. 잘 보이려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와 그 국정농단 그 일당들 그 세력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중요한 그 현장 대책회의를 그것도 단 5분 만에 네네네. 끝냈다는 뭐 그런 네. 말씀이에요? 아 진짜 이거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인데 도대체 그들에겐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의전이었다는 얘기고, 결국 저들에게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부정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거기 회의 참석자들이 우리 뭐 4시 10분까지 했다.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회의 참석했던 그 우리 편이라고 하는 분들이 5분 만에 끝났고 내용도 없었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 좋은 지적이에요. 뒤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립니다. 네, 처음부터 번호로 불렸잖아요. 그렇죠. 저들에게 우리는 국민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304번이라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국민이라는 인식이 있어도 아마 숫자를 붙였을 거예요. 이 인간들은. 그랬겠죠. 앞서 언급하신 경빈이의 경우도 그렇지만 수습된 모든 아이들이 삼천 구함에서 간이로 거만하고 경비정에 실려서 평목항으로 이송되었죠. 이때부터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처음 발견됐던 차홍이도 있고.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경빈 이야기만 알고 계신데 네. 추가로 좀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첫날 발견된 인원이 경빈이 포함해서 네. 우리 아이들만 차홍이, 오천이 등 3명입니다. 맞아요. 근데 사망 진단을 내려줄 의사도 없는 삼천 구함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경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태워서 팽목항까지 3-4시간 걸려서 옮겨요. 뭐 헬기가 없었냐? 그것도 아니고요. 헬기 많았는데. 네. 당시에 삼천 구함에는 헬기가 있었고요. 네. 뭐 다른 짓거리 하니라 우리 아이들은 경비정으로 옮긴 거고요. 뭐 다른 짓거리는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중요하신 분들 태우고 댕겨요.
그래서 2020년도에 사참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당시에 삼청구함의 함장과 삼청장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청장이란 목포서장, 서해청장, 해경 본청장을요. 아시겠지만 그들 모두 우리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돼 있고요. 그렇죠. 우리와 유류 가족과 국민들이 고소 고발을 하였습니다. 네. 검찰한테요. 네. 근데 검찰은 또 다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그렇죠. 1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예요. 네. 그리고 사건을 경비인 한 명에 대한 건으로 축소 수사를 했어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첫날 수습한 모든 인원에 대한 그 수사를 해달라. 근데 네. 먼저 수습한 다른 아이들에 대한 수사는 아예 안 했어요. 전혀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또한 경비인의 존재를 몰랐다. 함장도 몰랐고, 뭐 서해청장도 몰랐고, 목포서장도 몰랐고, 해경 본청장도 몰랐다. 그 말만 믿고 기소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뭐 항상 그렇지만 이 팽목의 시간들, 우리가 진도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진짜 몰랐을까요?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들의 얘기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해경 경비정들이 그 팽목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팽목 분향소가 있는 그 자리였죠. 그 네. 자리죠. 예. 그 자리에서 우리 그 엄마 아빠들은 그 상황을 계속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또 아이들 얼굴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저도 그때마다 계속 드는 그 의문이 아니 왜 경비정으로 데리고 올까? 사실 저도 뭐 서비스 차원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헬기를 한번 탔었어요. 그 사고 해역 도는 거요? 예, 도는 거. 그래서 헬기를 한번 탔었는데 헬기가 잔뜩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왜 경비정으로 데려올까? 아 참, 그때 어떤 아빠가 그 소리치는 걸 이제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해경 니들이 죽었다고 왜 판단을 하냐? 뭐 현장에 의사가 있어서 뭐 그래서 사망 진단이라도 뭐 내려주냐? 뭐 우리 또 저도 좀 가슴이 답답했던 게 우리 아이들을 뭐 택배 배달하듯이 줄줄이 눕혀서 그 경비정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도 되는 거냐? 이렇게 그 고래고래 소함을 그 고함을 쳤거든요. 목소리도 참 컸어요. 뭐 당시에 그 아빠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아빠였을 테고 뭐 하도 뭐 그때 당시 뭐 다들 정신이 없어서 근데 다만 그때가 4월 17일 새벽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당시 소리친 아빠들이 네. 여럿 있었죠. 뭐 제가 소리치는 걸 들으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거. 또 들어보니 또 느낌이 그러네요. 네. 현장에 다녀오고 나서 제가 그 참사 현장에 다녀오고 나서 몇 시간이 안 돼서 처음으로 팽목항으로 아이들과 승객들의 그 주검이 올라오던 때였죠. 그렇죠. 그때 해경 멱살잡이 하고 있다가 제가 경비정이 왔다. 그래서 뭐 이제 주검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한 걸음에 이제 달려가서 시신들 얼굴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해경 정보관 중에 한 명에게 매가지를 자꾸 끌고 갔어요. 그래서 물었죠. 삼청구함에서 수습된 인원을 모으고 거기서 간단하게 신원 확인 절차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다음에 팽목항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의사는? 그렇죠. 사망 진단을 내리려면 의사가 있어야지. 예. 근데 지금은 없고 아마 그 17일 오전 중에 아마 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다고 그걸 하냐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참사 당시에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희생자들에 대한 사망 판단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뭐 조사에 따르면 뭐 저기 그 무선 통신으로 해서 삼청구함에서 의사들이 뭐 이렇게 화면을 보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자기들이 판단한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올라왔으면 되는데 뭐 1시간 있다가 발견되고 뭐 2시간 있다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자체 판단해버린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지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는데 뭐 매번 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어이없고 화가 나고 아 이거 물화병 도져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 부분을 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러한 내용은 그 사참위에 그 사참위에서 그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 이 책임자들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먼저 해경청장 김석균, 그 다음에 서해청장 김수현, 그 다음에 목포서장 김문홍, 그리고 뭐 당시 삼청구함 함장, 그렇죠. 뭐 이 정도인데, 그리고 뭐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다,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4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였죠. 물론 저희 유가족과 국민들도 고소고발을 같이 진행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다시 검찰은 초기 구조에 대한 사안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뻔한 검찰 얘기가 나오시죠.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을 넣어서 즉 수습 당시에 살아 있었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의 의견은 달랐죠. 뭐 여러 의사분들이 계시니까요. 결국 사망 선고는 의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 말씀하셨고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국종 교수님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셨고요. 그렇죠. 그 이국종 교수님이 그 당시에 그 올려놓으신 그 영상 중에 그 참사 당시 그 현장 그 현장으로 그 출동했던 헬기에서 그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근데 이제 당시에 그 교수님께서 자신이 필요한 시점에 해경들은 자신을 찾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지금 타고 있는 이 헬기는 팽목항에 대기 중인 그 수많은 헬기들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데 쓰이지 못하고 그냥 뭐 앉아서 시동만 걸었다 껐다 뭐 이런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참 그런 분들의 그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지금 우라통이 터지시고 뭐 가슴에 병 나시겠다고 하겠는데 제가 지금 계속 저도 그런 게 쌓여서 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웃어야 좀 어떻게 좀 울 수가 없어서 웃는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께서 또 한 번 열받을 이유가 곧 나옵니다. 그 많은 헬기들이 우리 아이들과 다시 수습된 사람들을 실현하지 못한 이유가 꼭 집어서 나오죠. 그 마을놈의 의전 때문에 또 의전이 헬기들이 우리 아이들을 버렸죠. 해경청장이 타고 서해청 가야 되고 서해청장이 타고 서해청 가야 되고 그런 거죠. 또 의전. 아무리 회의가 급하다지만 이 헬기로 우리 아이들부터 또 당시 그 사고를 당한 그 피해자들부터 이 옮기고 그리고 자기 볼일 보러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망을 했지만 도대체 회의보다 국민들 우리 아이들이 먼저가 아니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또 그 급한 회의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뭐 내일 뭐 박근혜가 오니까 뭐 의전을 뭐 준비해라. 또 어떻게 할지 또 누구에게 또 잘 보여야 뭐 자기가 뭐 승진을 하고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그 이유가 뭐 이들에겐 제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급박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높은 고위공무원들, 특히 청와대 쪽 이쪽이 잘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때는 이때다. 또 한 가지 16일 저녁 서해청의 회의에서는 세월호 인양에 대한 대책들이 이제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 부분은 인양편 만들어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과 또 공유하겠지만 참 어이없는 또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인양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더욱이 우리 하경한테 우리가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참사 당시에 너희는 구하지 않았어. 모든 증거와 증언 그리고 너희들이 절대 우리 아들을 구하지 않은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 국민들 눈에 봐도 니네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생존자가 나는 구함을 받지 않고 난 탈출했어요. 그러지.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수습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구조한 사람들, 수습한 사람들을 내팽개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말하는 거죠. 하긴 너희들은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았어. 맞아요. 너희들은 구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탈출한 사람도 수습만 한 거죠. 이게 또 구조 실패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수습된 사람들도 제대로 수습을 안 하고 아니 택배 물건도 아니고 화물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새끼들은 진짜 욕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삐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삐처리 없습니다. 뭐 의전이랑 구조 실패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리 우리가 또 국민들이 구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쳐도 뭐 공식적으로 구조 실패도 정해버리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 검찰들 뭐 지난 방송에서도 뭐 이런 그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뭐 그런 이유를 말씀드렸었는데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3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이것마저도 이제 물론 3년을 받고 만기 출소했는데요. 이걸 막으려고 황교안하고 우병우가 압력을 행사했거든요. 그 얼마나 구화 책임을 회피하고 싶겠어요. 그럼 2014년 4월 16일 삼천구함 당시 상황 보더라도 알잖아요.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나 정말 정리할 때가 제일 힘들어. 250명 우리 아이들 포함 304분의 국민의 안위나 급박함보다 자신들의 승진을 위한 윗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입신양명이 중요하다. 의전이 먼저였다. 즉 참사의 심각함보다 자신들의 간신짓이 먼저였다. 또한 그들의 의사가 아님에도 그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네, 의사가 아니죠. 사망 진단을 내려서 우리 아이들을 경비정으로 택배 배달하듯이 옮겼다. 이 또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 때문이다. 그게 의전. 이 정도로 4월 16일 날 당일에 삼천구함에서의 상황을 정리하면 될 듯합니다. 네. 뭐 여러분께 매번 방송을 하면서 매번 드리는 질문이고 또 늘 혼자서도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질문인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세월호에 탔던 우리 아이들 그리고 많은 그 승객들이 그들에겐 해경은 당연히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우리 전 국민들에게도 당연히 해경은 국가였거든요. 국가가 존재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슴속 깊이 참 깊은 곳에서 이 허탈감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우리 방송을 또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나눠볼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해경 지휘부 그리고 네. 당시 해경 상황실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이것도 뭐 할 얘기가 진짜 많죠. 예, 다음 시간에 해경 지휘부와 또 해경 상황실에 대한 얘기로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기로 약속을 하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그 별별연구소 TV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뭐 댓글과 궁금하신 점들 그런 점들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아마 우리 그 소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글 올려주시면은 성심을 다해서 하나하나 다 이 답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별별연구소 TV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인사해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자,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